저도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굳이 잘난 척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원래 잘났는데 뭘 잘난 척을 해. 회사 생활에서 인원분 말투, 습관, 잘난 척과 남 무시하는 게 기본인 분인데, 이 사람의 성격을 좀 알려드리자면 말투, 습관, 잘난 척, 남 무시가 기본이란 얘기는 뭐냐면 열등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강약약강이 생활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년까지 여기서 버텨야 해요. 그런 분을 나름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강약약강이라고 했잖아요. 말투, 습관, 잘난 척, 남 무시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 상대방을 무시를 잘하고 잘난 척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요, 일단 잘난 사람을 안 건드려요. 정말 잘난 사람을 안 건드려. 그 얘기가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딴 데 가서 잘난 척하고 꼰대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요, 저한테는 잘난 척을 안 해요. 근데 저도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굳이 잘난 척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원래 잘났는데 뭘 잘난 척을 해. 죄송해요. 잘났는데 잘난 척하면 얼마나 재수없어요. 근데 잘난 척하는 애들 치고 잘난 애들이 없어요. 잘난 척 많이 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잘난 척도 왜 적당히 잘난 척하는 것하고 대놓고 상대방을 무시를 하는 것도 다른 거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잘난 척을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다른 영역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깔린 베이스가 너 나보다 못났잖아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난 사람한테는 또 잘해줘요. 나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아는 척 잘난 척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자꾸 띄워주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잘났든 못났든 잘난 척하는 순간 공공의 적이 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잘났어도 잘난 척하면 꼴보기 싫고, 못난 애가 잘난 척하면 더 꼴보기 싫고, 진짜 잘난 애가 잘난 척하면 진짜 짜증나. 그래서 이 잘난 척 자체가,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 도움이 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나는 잘난 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100만 가지가 속에서 들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걸 내가 인정을 하고, 어디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척 잘난 척을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주변에서 이분은 뭐가 전공이고 막 얘기를 해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할 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내가 하도 바보같이 앉아있으니까 내 별명이 허당이었어, 허당.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일 얘기 말고 내가 뭐 할 얘기도 없고 대화거리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일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 얘기나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외하고 잡스러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예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뭐 밥 먹었어, 뭐 TV 봤어, 연예인 얘기해서 막 이런 얘기 자체를 내가 진짜 한 개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세상에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고, 근데 왜 연예인 얘기하고 있어? 나는 이런 케이스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예전에 그냥 애들끼리 막 뭐 연예인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막 그러길래 재미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그냥 이러고서는, 나는 이제 옆에는 있지만 딴짓을 해. 이러면서 막 딴짓하고 막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막 봤을 때 얘네들 얘기에 집중을 안 하니까 내가 완전 허당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허당이었던 거예요. 별명이 허당이래. 그래 그렇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알았어. 뭐 내가 허당이든 말든 뭐 얘네가 나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고 얘네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니까 허당이라고 들든 말든 사실 상관이 없거든. 근데 한 번은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야, 너 책 썼다며? 이러는 거야. 그리고 네, 책 썼어요. 근데 너 직업은 뭐니? 강의예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랬더니 허당인데 책도 쓰고 강의도 했다고 하니까 진짜 누가 봐도 되게 멍청해 보이고 허당 같아 보이는데, 특히 대화할 때 자꾸 딴짓하고 막 그러니까 어리버리해 보였는데, 책도 쓰고 그리고 강의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책을 쓰고 싶으니까 궁금했나 봐. 그래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근데 나도 지금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 가서 내 직업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뭐 유튜버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 알아보면 알아보고 아님 말고 그냥 그래요. 특히 막 뭐 유튜브 막 얘기하다가 옆에서 막 얘기하는데 나 유튜브도 하고 막 그래. 뭔데요 채널? 이거야. 대박, 내가 구독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하고 눈하고 달라요? 막 이래.
왜냐면 진짜 얼마나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면 그러겠어. 근데 그렇게 하도 어리버리하게 하고 다니니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책을 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너는 책을 냈다고 하니까 네 조언 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나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러면 강의하는 거는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강의할 때 강사료는 이렇고,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책 쓸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와, 허당인 줄 알았는데 똑똑하네 이러는 거야. 그쵸. 강의할 때 같은 분야 강의 잘하는 사람 얘기, 그 현업 얘기 들어보면 진짜 도움 많이 있지. 근데 어쨌든 막 그러게 막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하고, 내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당연히 프로페셔널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라이브 할 때도 내가 일 얘기 거의 안 하잖아.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잡소리하고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일 얘기하는 거야. 뭐 가끔 뭐 강의할 때 이러고 내 생각 얘기하고 태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내가 일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일 얘기를 하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부터 태도가 바뀌는 걸 내가 느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겸손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야, 분명한 건. 나가서 엄청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무시도 하고 하는 사람 기준에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도 나는 무시를 안 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남 무시하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것에 종특이 있어.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나보다 잘난 게 있는 사람은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을 대응하는 방식이 뭐냐면, 계속해서 최고십니다 이렇게 쭈그리수록 최고십니다 네가 최고야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무시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질문하거나 물어보거나 뭔가 업무를 지시를 했는데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거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의견을 피력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론은 뭐 이사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의견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설명하는데 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포지션을 정확하게 갖고 가거나,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거나,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거를 어필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지. 네가 최고십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쭈구리요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사님이 하신 말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네네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무시당합니다. 뭐 계속 무시당해도 뭐 괜찮아요. 한 1년만 버티면 뭐 없는데 왜. 그러면 뭐 그냥 참아도 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무시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좋게 상대방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고, 기술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기술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의 극명한 차이를 어디서 봤냐면, 예전에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고 친하게 된 사람인데 약간 고위직이었나 봐요. 나 잘 몰랐어. 근데 계급을 내가 그 회사 내 계급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동탄 지나가니까 한번 갈게요. 그러고 한국도로공사 이제 동탄 저쪽에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놀러 갔는데, 센터장이니까 공대 쪽 그 박사들 쭉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를 이제 하는데, 그 설명을 하는 거야. 하이패스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하면 1분당 몇 대가 지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 기계의 빠르기가 몇 미터고 몇 센치고 뭔 알고리즘, 이걸 나한테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냥 1분에 몇 대가 지나가는지, 그리고 몇 킬로, 시속 몇 킬로로 몇 대가 지나가는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지만 설명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좋은 단어나 용어 갖고 상대방의 그 사고방식에 맞춰가지고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좀 레벨 자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빠지면 이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어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